소수령 영작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을 연결하는 고리를 살펴보겠어요. 고리 대장으로서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먼저 끌어볼게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 예로서 그 기계가 불편한 소음을 내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원인과 결과가 묘사되어 있어요. 이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절과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이 합쳐진 복문이죠.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종속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말하고 주절은 아는 문장, 주체가 되는 거고요. 안긴 문장은 객체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 겹문장, 문장이 겹쳐 있다라는 의미로 복문, complex sentence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내서라는 단어인데요. 국어 문법에서는 영어처럼 구품사 중에 접속사라는 품사가 아쉽게도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의 어미를 변형시켜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내서는 종속적 연결어미에 속합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중에서 뭐뭐니, 뭐뭐니까, 뭐뭐해서 라는 의미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영어의 because나 as나 since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할지 한번 보니까 그 주어 뒤로 종속절을 이동시키면은 의미 변화 없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기계가 불편한 소음을 내서 그 다음에 주절의 나머지 부분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렇게 써주면은 전혀 의미의 변화 없이 종속절을 주절 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주절이 종속절을 이렇게 아는 문장이 돼버렸어요. 영어로 한번 옮겨보면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 있고,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 국어 문장처럼 이렇게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유 대신에 결과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유의 종속절을 뒤로 보내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유가 먼저 나가는 종속절이 선행할 때는 이렇게 카머 표시를 해줘서 문장을 구분시킨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ecause가 주절과 종속절을 잇는 종속 접속사고, 종속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의 형태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로 순수한 고리 역할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목적격, 형용사 절을 이끌고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도 뒤에 오는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한다. 내용 예문을 통해서 보면 이곳은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도서관이다. 높이를 달리 문장을 써놓은 거 보니까 밑줄 그어진 문장이 종속절이 되겠죠. 그 종속절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그 형용사절이 이 도서관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꾸며주는 역할이 국어 문법에서는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와 같은 단어가 있어서 정확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변형시켜서 관형사절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뭐냐면 이 니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면 관형사 전성어미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관형사 전성어미라는 얘기는 원래 가는이라는 것은 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그 동사 가다라는 거에 니은을 붙여서 가는 이라는 단어를 탄생시켜서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그 어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니은이나 리을이나 던과 같은 건데요. 국어 문법을 잠시 짧게 설명을 하면 아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체언을 수식한다고 그랬는데 체언 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하는 말이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자가 몸체자로서 body, 센텐스의 body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단어들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꽃이나 강아지와 같은 명사, 이것저것 대명사, 그 다음에 하나, 둘째와 같은 수사 역할을 하는 것이 체언입니다. 자, 관형사 볼게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즉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꾸며준대요. 새 자동차, 옛 이야기처럼 새나 옛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관형사 절은 뭐냐? 역할은 똑같은데 그 꾸며주는 형태가 절이라는 차이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보면 지지율이 높다라는 절의 형태가 후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명사만 꾸밀 뿐 아니라 나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복문이 탄생하는 거죠. 자, 전성어미 살펴보겠습니다. 전성어미가 아직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형용사나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그 단어의 성질을 바꿔서 다른 품사가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사 골드가 골든 chance, slow 하면은 slowly,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다. 동사도 변화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drink라는 단어를 drinking, 마시고 있다라는 의미로 현재 분사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이 전성어미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전성어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를 살펴보다가 이게 넘어온 거라 관형사형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읽는, 잡을, 기다리던, 니은, 리을 같은 것들이 명사나 이런 걸 꾸며주니까, 예를 들면 읽은 책, 잡을은 잡을 기회, 기다리던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전성돼서 읽다, 잡다,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성질이 바뀌어서 관형사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우선 주절을 먼저 써놨습니다. This is the library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에서 바로 이 전성어미 니은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와 맞먹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저거 하나, 니은 하나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 우리 한글 엄청난 언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니은 대신에 which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 한글은 꾸며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말은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어는 후치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앞에 있지만 위치 뒤쪽으로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그것도 동사부터 나와야 되겠죠. 가는부터 나오는 후치 수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I go to every Saturday 이렇게. 다만 이 문장이 뭔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이 부분에서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거든요. 불완전한 절이 온다. 접속사와의 차별화죠. 그래서 좀 더 이 도식화해서 보면 주어 I 있고 동사 go 있고 전치사 to는 있는데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게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2, 접속사와 관계사의 도식화 부분입니다. 접속사와 관계사를 도식화해 놨는데요. 이처럼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대표적으로 뽑아놨어요.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는 단어와 구절 모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등위 접속사는 그 유명한 fanboys가 있고, 상관 접속사는 서로 관련,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떨어져서 관련을 맺는 접속사죠. 그러나 이 종속 접속사는 절을 잇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절과 절을 잇는 특징. 그러고 이 종속 접속사의 종류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된다는 거고요. 부사절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등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관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 접속사 역할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대명사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부사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의 형태가 이렇게 접속사의 고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silver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는다는 거. 즉,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를 그림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나 구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We are happy for we have a plan to travel this summer. 행복하겠네요.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여행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행 좋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for라는 부분이에요. 이 for라는 접속사로 이어졌는데 이때 because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선 첫 번째로 드는 거부감이 앞에 커머가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그렇고 내용상의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라는 부분은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대신에 because는 이렇게 강력한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뭔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할 때 because를 써라 라는 암시처럼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더 자세히 살펴보면 for는 등위 접속사죠. 그래서 동등한 형태의 말들이 양쪽 옆에 와야 된다는 거고 because는 종속 접속사니까 주종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for는 그냥 앞에 나온 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because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나타낸다 라는 거고 for는 문장의 맨 처음에 사용할 수 없고 문장 가운데 그것도 커마 뒤에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because는 문두 또는 문장 사이에 자유스럽게 올 수 있다 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there seems to be a power outage라는 것이 정전이죠. 왜냐하면 the elevator didn't work.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대요. 정전됐었던 듯 싶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이유로서 되는 것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seemed라는 단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because를 쓴 문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썼냐면은 앞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왜?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되면 당연히 작동하지 못하겠죠.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기 때문에 because를 쓰는 당위성이 좀 나왔죠. 물론 for와 because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은 당연히 없겠죠. 병행해서 써야 될 상황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이런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상관접속사. 두 단어가 짝을 지어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한다. The hurricane not only destroyed his farm, but also blew away his house. 허리케인이 그의 농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날려버렸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Not only but also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두 개의 분리되어진 내용들을 서로 상관접속사로 이어주는 내용이고요. 다른 형태로 바꿔보면 바로 이 as well as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죠. as가 동등비교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중시 여기듯이 여기도 blew away his house. 그의 집을 날려버렸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있었다는 거. 만약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은 blowing away his house가 수의 일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종속 접속사, 명사절에 대한 겁니다. 접속사 중에 좀 특이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나가는 중입니다. 동격의 접속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No one believes the fact that she has been fired. 그녀가 해고당했대요. 근데 그녀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여기서는 the fact라는 단어가 이 명사가 뒤에 나오는 that 이야 이거와 서로 동격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이러한 사실, 얘를 형용사절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사실이라는 거와 그녀가 해고당했다라는 것이 서로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격이고, 두 번째 반론을 대자면은 뒤에 있는 문장이 She has been fired라는 일형식의 문장으로,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잖아요. 복저어가 이미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동격의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하나 더 볼게요. The question whether he will go is still unanswered. 그가 갈 건지 말 건지,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질문은 아직 답변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불확실한 의미의 단어가 왔을 때는 that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whether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동격을 이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 형용사 저를 이끌고 접속사 역할과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한다. Yesterday I bought a shirt, but it was too small for me. 어제 내가 셔츠를 하나 샀지만 그것은 너무 내가 입기에는 작았다. 우선 접속사를 먼저 써봤네요. 여러분한테 그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는 부분을 각인시키기 위한 저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but it을 관계 대명사 위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한 단어로 라는 거고,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뒤에 나오는 절에서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부사 역할을 겸해서 한다라는 거죠. Sunday is the day and I go to the church then. 일요일이 그날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 교회에 간다. and와 then을 합친 단어가 when이 나왔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러나 관계 대명사와는 달리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문장의 성분을 건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부사는 그냥 액세서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 요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는요.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은 관계 대명사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포인트 3 서술형 문장 쓰기 시작합니다. 등위 접속사부터 볼게요. 문장을 살펴보면 그 음악권은 음악이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구 음악 보도를 보존한다. 여기 이 보호하고에서 등위 접속사가 사용됐다는 것이 눈치가 채지네요. 우리말로 배열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자, 그 허가권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보호하고 먼저 써야 되겠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호해야 되는지 분명히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음악이 나왔어요. 왜 이때 음악을이 아니고 음악이를 사용하느냐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지만 그냥 음악이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도용되지 않도록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보존한다 라는 동사가 새로 시작되면 되겠죠. 신구 음악 모드를 이렇게 써주면 한글 문장 완성됐고요. 영어로 보면은 the license가 주어가 되고요. protects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music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otect from ing 라는 표현이잖아요. 목적어가 ing 하지 않게 막다 라는 뜻이죠. 음악이 도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제 연결 등위 접속사 and가 나오겠죠. 보존한다니까 preserves both new and old music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and 부분이 등위 접속사로 완성이 됐습니다. 상관 접속사인데요. 나는 비행편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택시비로 $50를 낭비했다. 나는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놓쳤을 동사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편을 그 다음에 나는 또한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또한 동사 낭비했다 쓰고 뭐를 $50를 왜 어디다 택시비로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어요. 영어로 쓰면 I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not only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놓쳤을 missed 비행기편이니까 my flight 내 비행기편을 그리고 여기에는 not only가 있으니까 but 주어 also의 형태 but I also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주어 쓰고 also 그 다음에 낭비했다 wasted 동사 쓰고요. $50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on taxi fare 택시 요금에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연결어는 not only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but also 이렇게 상관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속접속사 부분입니다. 아이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너희 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두라. 맨 처음에 한부터 되겠죠. 한 주어가 아이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일으키지 않는 다른 문제를 그 다음에 부분이 놔두어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동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누구를 놔두다라는 목적어인데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놔두라는데 아이가라고 썼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곧 해드릴게요. 놔둬라 너의 아이가 이게 오형식의 형태잖아요. 행동하도록 나오고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의 형태고 왜 르를 써야 될 곳에 가가 왔는지 보면 놔둬라 그러니까 동사고요. 너의 아이를 이게 목적어죠. 가로 쓰였지만 그 다음에 행동하도록 이게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목적격 보어가 행동하다라는 단어일 때는 보통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현재 분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목적어 자체가 목적격 보어의 행동을 하는 주체, 즉 주어 역할이 되는 거니까 마치 주어 동사처럼 여기가 를 대신에 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해석이 낫다는 거죠. 물론 르를 사용해서 놔둬라 너의 아이를 행동하도록 자유롭게 그렇다 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너의 아이를 행동하도록 보다는 너의 아이가 이렇게 주체처럼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예문을 보면 여기에서 The headline got me to click. got me to click이라는 것이 내가 라는 주어처럼 목적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클릭하도록 만들었다. got이 여기서 시키다 만들다. 다음 문장은 makes me laugh. 내가 웃도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unning의 주체가 목적어인 a man이니까 한 남자가 달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일 때 우형식에서 해석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원상태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일 때 구접속사가 사용됐네요. 그리고 아이가 the child 일으키지 않다는 뭐 doesn't cause라는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ther problems, any other problems 이렇게 썼고요. 목적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놔둬라라는 부분이잖아요. leave나 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let이라는 그냥 놔둬라. let 너의 아이 your child 허락해 주는 거. 너의 아이가 행동하도록 act나 behave 써줘서 act 그 다음에 freely 이렇게 써주면은 오형식의 문장이 깔끔하게 완성되고 as long as가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관계 대명사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두 명의 고고학자들이 동반한 박물관 여행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된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어느 것이 도대체 주어냐? 두 명의 고고학자들이냐? 아니면 박물관 여행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헷갈릴 때는 동사와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시작된다. 동사와. 그러면은 두 명의 고고학자들이 시작된다는 말이 안 되고 박물관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박물관 프로그램이 주어라는 거죠. 고고학자하고 이 도형 하나가 둥둥 떠 있네요. 제가 편집 미스로 이렇게 먼저 튀어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반안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 먼저 등장시켰어요. 이 동반안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을 동반하다, 동행하다라는 의미고요. 밑에 보면 뭐 동반되다, 딸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써져 있죠. 그러나 이 동반하다는 주와 객을 명백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1번의 예문에서는 his wife와 그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내용상을 보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여행에 따라간 거잖아요. 그 남편이 외교부 장관인데 뉴욕에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에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따라간 그런 격이죠. 주가 he가 되고 객이
his wife가 되는 거고요. 밑에 accompanied와 위에 accompanied는 다르죠. 위에 accompanied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밑에는 pp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보면 which are라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여기서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진 비는 객체란 말이에요. 바람이 몹시 불었다는 것을 얘기하다가 비도 좀 동반했다를 설명한 거죠. 그러듯이 위에 있는 문장에서도 이 고고학자와 박물관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행의 관계로 봤을 때 여행 프로그램 주체가 고고학자를 동반해 간 거죠. 고고학자는 여행 프로그램을 따라간 거고요. 자, 영작을 해봅시다. 박물관 프로그램이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반한에서 관형사형 전성어구 니은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엄청난 그 어미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반한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동반했냐면 2명의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드디어 동사 시작된다. 지금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되는 거죠. 영어로는 뮤지엄 투어 프로그램 돼야 되겠고 동반한이라는 뜻인데 이 동반한의 이 니은 먼저 관계 대명사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which 사물이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주어 다음 자리니까 그럴 때 뒤에 동반한 것이 고고학자니까 그건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를 써서 is accompanied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 그 다음에 by two archaeologist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단수니까 is beginning 그 다음에 now 이렇게 써주면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이때는 which가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을 이끌고 뒤에서는 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관계 부사 문제 들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질병이 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내키지 않게 만드는 상황에 있다. 얘도 만만치 않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그는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동사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상황에 이게 주절의 형태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만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의 질병이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그 다음에 누구를 그가 이렇게 써주고 오형식이니까 그가 그 다음에 내키지 않게가 목적격 보호로 써줘야 되겠죠. 내키지 않게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오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만드는 동사 나오고요. 그가를 그를처럼 목적어로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키지 않게 이렇게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의 부분 영작을 아주 완성하고 가볼게요. 그의 질병이 his illness 그 다음에 makes가 나오겠고 그를 목적어로 쓰라 했잖아요. him 오형식이니까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것이 willing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unwilling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부분적인 영작이 완성됐으니까 완전한 영작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는 he 그 다음에 있다 is 그 다음에 still 여전히 in a situation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거. 여기에 있는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where라고 썼어요. where가 관계 부사로서의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되겠죠. 아까 우리 썼던 부분이니까 빠르게 이렇게 써서 unwilling까지 쓰고 그 다음에 to meet people 그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where가 관계 부사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명사를 살리는 형용사 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